안녕하세요. 김새벽입니다. 오늘은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BNB가 개당 1000불이 넘었죠. 1100불 뭐 요 정도인데 만약에 BNB를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지금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블록체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예치된 자산들의 순위로 봤을 때는 6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직접 인큐베이팅해서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그만큼 베이스에서 뭔가 발행된 토큰들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부분의 디파이들이 여기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스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도 이제 자체 토큰인 베이스 토큰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베이스의 공식 트위터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이제 베이스에서 온체인 활동을 하면 토큰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드롭을 받기 위해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이 토큰을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자체 토큰을 원래 안 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왜 내려고 하냐 이런 거 봤을 때는 과거에는 얘네가 USDC라고 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직 IPO 하기도 전이고 또 그때는 코인베이스도 아마 상장되기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민감한 이슈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 규제적으로 자체 토큰을 가진 회사가 주식 나스닥에 상장돼도 되냐 뭐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회피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코인베이스도 다 상장했고 서클도 상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토큰을 발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베이스 체인의 생태계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요. 왜냐하면 토큰을 매개체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또 다른 전략 자산이 됩니다.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BNB라고 하는 자체 메인넷의 토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이낸스의 주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그런 포지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베이스 토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토큰 세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뭐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토큰을 돈 받고 팔았을 때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 세일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자연스러운 배포를 희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배포를 통해서 자기네 메인넷의 생태계가 넓어지는 거를 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베이스 메인넷을 언제부터 썼냐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고요. 또 얼마나 썼냐 이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뭘 썼냐 이것도 중요한 가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사용을 했나 이걸로 귀결되니까 지금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갑 몇 개는 이제 베이스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어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10지갑에서 20지갑 정도는 조금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메인넷에서도 토큰을 줬었어요. 에어드랍을 줬는데 아마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달성해야 베이스 토큰을 받을 수 있냐 이걸 한번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적어도 조금을 받는다 이거지 우리가 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소 지갑에서 10회 이상의 트랜잭션 그래서 10번 이상의 거래 기록이 있냐 이거는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체크를 했던 요소이기도 하고 최소 10번부터 뭐 50번, 100번 뭐 이런 식으로 가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이니까 7월에 사용했고 9월에도 한번 사용했고 10월에도 사용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의 주기가 3개월 이상 되냐 이런 거를 또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체인에서 단일 앱만 사용한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디앱을 사용했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디앱을 사용할수록 좀 더 가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액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를 했느냐 이거를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작은 0.0001 이더 거래했어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준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 입출금이나 뭐 거래, 보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결국 얼마나 많이 썼냐, 금액적으로 많이 썼냐, 기간적으로 많이 썼냐 이런 것들을 많이 쓸수록 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왕 쓰는 거 베이스에 주요 서비스 위주로 사용을 해보자.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뭐 이더리움이랑 테더 가지고서 사고팔고만 해도 뭔가 기준은 들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토큰을 뿌릴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주요한 서비스들에도 별도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우리가 밀고 있는 거는 이런 서비스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이용을 해 라는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서비스에서 기록을 남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왕 쓸 거 이렇게 써서 추가적인 에어드랍을 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적어 놓겠습니다. 댓글 링크에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서 적어 놓을 거고요. 영상에서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영상을 보다가 멈추다가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블로그에 따로 적어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천천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은 한 지갑 10개 정도를 하시고, 그 지갑 10개 정도를 단순하게 좀 여러 개 서비스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힘들다 하시면은 거래만 사고팔고만 좀 해보시고, 지갑 1개에서만 3개는 요런 조라나 팟캐스터나 뭐 에어드롭 이런 주요한 서비스들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지갑 한 20개는 단순하게 쓰고 한 3개 정도는 조금 딥하게 볼륨 있게 써서 에어드랍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조라는 베이스에서 나온 인스타그램에 토큰 런칭하는 서비스를 얹혀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터도 약간 SNS랑 비슷해요. 에어드롬은 거래하고 유동성 제공하고 이런 주요한 이제 서비스고, 유니스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네임 서비스는 베이스 뭐 요걸로 이제 이름 만드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던.베이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름 만드는 거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면은 좋은 에어드랍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올해는 아닐 것 같고 내년 1분기나 늦어도 2분기에는 토큰 발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비트럼이나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지갑당 거의 500에서 10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